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건 좀 피해해 라고 생각하는 불만족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은 변화랑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뭐랄까,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불편한 감정, 불만족을 어떻게 창의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평범함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익숙한 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바로 그 선택이 어쩌면 내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물론 안락한 구역 편안하죠.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은요, 언제나 그 경계선 바로 밖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 그 결핍감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로 바라볼 준비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관점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신화 하나를 좀 깨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게 인생의 최종 목표다라는 생각.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창의적 불만이라는 개념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짜증나 하는 그런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일까? 하고 의문을 던지고 더 나은 걸 향해서 움직이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 말하자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강력한 엔진 같은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 서행 차선은 어때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결국엔 정체와 평범함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추월 차선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혁신과 새로운 기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차선 위를 달리고 있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강력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고통의 근원에서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한 에너지는요, 완벽하게 짜인 계획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 열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여러분이 느끼는 바로 그 불만이야말로 그 열정을 지피는 가장 순수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보팅이라는 건요, 불만족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확 틀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첫 단계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게 뭘까?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명확함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모습이 마법처럼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 이런 낡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나는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 잠재력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직접 다시 쓰는 것. 바로 그게 모든 변화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에서 바깥 세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새로운 생각의 방식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이 사회의 성공 각본에 어떻게 정면으로 도전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MJ 드마코의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요. 사회가 우리한테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은퇴해라. 이 서행차선 각본이 수학적으로 왜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서행차선은 시간이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순이익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부의 공식을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부가 쌓이는 속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27만 7천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평균적인 고소득 직장인이 평생 동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숨겨진 연금 수수료로 뜯기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서행차선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한 번쯤 불만을 가져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탁자와 그냥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브로커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막대한 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규칙처럼 사실 우리의 성공에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생각의 전환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공이라는 이 무대는요, 결코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연극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죠.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성공 신화에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사는 시대,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났는지와 정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적이죠? 캐나다 하키리그는 나이를 가리는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월, 2월, 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규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이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부 요인을 인정하는 게 그럼 노력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어떻게 찾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리오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자아의 신화라는 개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그 창의적인 불만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자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혹시 내 꿈이 이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그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로 이 두려움이 크리스탈 상인을 편안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불만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녀는 정반대였죠. 자신의 과거를 발목 잡는 족쇄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택지, 용기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불만을 외면하지 말고 성장의 신호로 꼭 껴안아 주세요. 둘째, 사회가 정해놓은 뻔한 길에 과감히 도전하세요. 셋째, 남들은 못 보는 나만의 숨겨진 이점을 찾아내세요. 넷째,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자아의 신호가 뭔지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 더 이상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을 진짜 가야 할 길로 안내하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